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장전 뉴스도 중요한데 전일 마감 시한글은 웬만하면 꼭 보세요. 꼭 보시고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짧게 제가 적어드리는데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한다. 인공지능 테마의 순환. 어느 정도 인공지능 테마는 제가 계속 지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AI 테마는 올 수밖에 없다. 그 AI 테마가 하드웨어 뭡니까? 엔비디아, SK 하이닉스에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딥시크 이런 AI 관련주로 테마가 확장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다들 명절 잘 보내셨어요? 푹 쉬었으니까 우리 또 이제 공부할 건 또 공부해야죠. 그래서 뭐 전이 정시 이렇게 쭉 하락이 나왔으니까 항상 제가 미리 아침에 올려드리는 글들은 미리 읽어보세요. 딥시크 하락에서 투매 과정이고 이번 주가 솔직하게 말해서 좀 중요하긴 해요. 잘하면은 이번 주를 좀 조정을 주고 한 2월 말에 이렇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행보를 줄 수도 있고 아무튼 시간은 잘하면 한 1, 2주 정도는 좀 딜레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2월달 중순 정도에는 시장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미중 무역 전쟁도 좀 나와버렸고 그 다음에 뭐 딥시크 이런 중국 반도체 AI 문제도 나와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간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그래서 빨리 반등을 하느냐 느리게 반등을 하느냐의 차이인데 참 답은 정해져 있어요. 반등을 한다라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과정이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잘 행보를 잘 하고 있습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봉에서 121선을 맞고 조정 중이고 뭐 코스닥 주봉 같은 경우에는 20주선을 완벽하게 이제 좀 아름답게 지지를 한 패턴이지 않나. 월봉에서도 뭐 좋은 양봉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월달도 별일이 없으면은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뭐 1일 단위의 조정 또는 주 단위의 조정까지는 예측을 하기가 쉽다 어렵다.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도 제가 주봉 캔들 다 적어놨고 월봉 역시 2단 양봉을 기대 중이고 음봉을 줘도 혹시 월봉에서 양음양 양봉을 줘도 양양 뭐 이래도 저래도 큰 흐름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깨지고 있습니다. 이게 5일선인데 5일선을 완벽하게 깨파락으로 이탈이 나왔다라는 건 단기간에 엔비디아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제가 항상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3단 3봉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고 깨파락을 했기 때문에 뭐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다시 150달러를 넘어가기가 쉽진 않고 아마 천천히 이렇게 그렇다고 엔비디아가 완전히 끝이냐 그렇다라고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 딥시크 악재의 엔비디아는 사실 단기성 악재로 보고 있지만 항상 문제점이 뭐냐면은 엔비디아의 위치가 문제라는 거예요. 악재가 문제가 아니라 고밸류를 칭찬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가격 자체가 문제다라는 거지. 이 딥시크의 악재는 엔비디아에 있어서는 작은 시그널 정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왜냐면 딥시크가 나왔다 해가지고 뭐 챗GPT가 뭐 고성능 AI를 또는 반도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챗GPT 없이는 딥시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성능 반도체는 계속 사용을 해야 되지만 항상 말하는 그 각도죠. 각도. 이렇게 올라가던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따른 투매 과정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위주로만 보는 게 좋고 그게 사실 중장기로 끌고 가는 매매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에 대해서 제 관점을 적어드렸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딥시크 관련주 MK전자, 피델릭스, GRT, 라운테크, AI 관련주, 플리트, 솔트러스, 코단 테크놀로지 등등 요 딥시크 관련주들이 AI 테마로 쭉 보다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보안 관련주까지 오른다는 것은 테마의 확장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로봇 관련 테마주 여전히 좋은 테마들이고 뭐 상한가분석 이제 상한가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 테마의 강함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뭐 플리토, 피델리스, 잘테, 라운테크, NK전자 다 뭡니까? 챗 GPT 또는 뭐다 딥시크 관련주 즉 AI 테마는 가장 좋은 강한 테마다. 그래서 강한 테마, 강한 종목 등급을 A, B, C로 이렇게 나눠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양봉의 비밀은 전이 좋은 양봉이 나왔던 종목들 뭐 진양산업, 오세훈 또는 AI 관련주 인스웨이브 시스템 그다음에 코난 테크놀로지, 뭐 솔트럭스 또는 5G 솔리드 관련주 또는 보안 관련주 사이버원 또는 모니터랩, 센즈랩 이런 애들은 뭐냐면은 좋은 장대 양봉이 나왔지만 뭐가 필요하다? 눌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한다? 음봉 주면 땡큐, 음주 땡.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이 정신 마감 정시를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한번 쭉 제가 어저께 새벽에 올려드렸습니다. 새벽에 몇 시에 올려드렸죠? 5시간 전이니까 몇 시입니까? 2시가 됐나? 한 2시 정도에 올려드렸던 글이니까 여러분들은 뭐다? 아침에 꼭 제 방송을 듣기 전에 읽고 이 제 방송을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장전 뉴스, 최근 이제 뉴스에서 가장 핫한 건 뭡니까? 결국 트럼프가 뭐 트럼프 했다. 뭐 사실 그렇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캐나다랑 멕시코에 관해서는 25% 행정 명령, 그리고 중국은 10% 관세가 시작되었다. 중국에 대해서 10% 관세가 시작되었다라는 말은 이제 던져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과 나중에 좀 딜을 해가지고 이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틱톡, 김미어 틱톡 달라고 하고 있죠. 틱톡을 받아낼 수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조금 더 진행이 돼 봐야 알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트럼프가 이 뉴스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불법 이민자, 펜타닐가 불법 이민자예요. 그래서 이민자들이 제일 많은 게 사실 캐나다랑 멕시코잖아요.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쪽 캐나다랑, 그리고 캐나다가 지금 나라 사정이 좋지가 않더라고. 중국한테 땅 다 뺏기고 총리 사퇴하고 뭐 캐나다가 상황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10% 관세했으니까 중국도 10% 관세 정도면은 그냥 딜하자 이거예요. 딜하자.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도 뭐 당연히 반발하겠죠. 나도 히토류 때릴 거다. 멕시코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랑 캐나다에 좀 회사가 좀 있어서 요것도 이제 뭐 조금 관세가 됐어서 어떻게 됐든 악재는 악재입니다. 악재는 악재인데 이 악재를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뭐 얼마나 어떻게 잘 해결해 가느냐. 사실 이 악재라는 건 트럼프가 대통령이 뭐 됐었을 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악재이지 않나 생각하고, 뭐 단기 조정의 빌미는 되겠죠. 단기 조정의 빌미는 된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 서로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는 지수 하락의 요인이 되겠지만 지수 폭락의 요인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 초기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가진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뭘 하는 거지, 무조건 야 관세 전쟁부터 하고 시작하자 뭐 꼭 다 이런 주의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뭐 협상을 하는 그 시기까지는 오르락내락 단기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세 전쟁 때문에 이제 뭐다 가상화폐까지도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와가지고 뭐 다들 뭐 중미 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 코인 조정은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 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선물하지 말고 현물만 하시라고 말씀드리죠. 현물만 하면은 힘들긴 한데 뭐 버텨볼만 합니다. 그래서 선물하지 마시고 항상 현물 위주로만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알트코인을 하는데 선물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요. 선물에 선물을 더한다, 파산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든 미중 관세 전쟁이 시작이 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런 이야기가 이제 좀 더 가정 배터리 생산기지 캐나다 멕시코에서 고관세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된다. 그래서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뭐다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 등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트럼프가 이렇게 쪼으면은 어쩔 수가 없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 만드는 반도체가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반도체인데 그것도 중국 반도체로 포함이 돼서 어느 정도의 조금 단기 악재는 맞긴 합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부분별 관세 부과 방침이 예고됐다. 뭐 악재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그 관세의 빈도와 또는 그 퍼센터지로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뭐 2월을 따른 그냥 조정에 대한 빌미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고, 뭐 어느 정도 시장이 적응이 되면은 워낙 국장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바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폭락의 뭐 시그널이 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관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 주 이제 아마존 알파벳 실적에 대해서 이제 좀 나올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설날 휴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FOMC가 있었는데 그냥 쭉 지나가 버렸죠. 뭐가 딥시크 때문에. 딥시크 때문에 쭉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뭐 요런 거는 실적이 조금 있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의 10% 관세는 틱톡을 달라, 김미어 틱톡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여기 약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좀 잘 모르겠다. 그냥 뭐 계속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러한 의미이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본격적인 문제는 그 3월입니다. 3월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뭐 시진핑아 네가 미국을 오든 못 오겠지, 내가 중국을 가든 할게, 우리가 한번 미중 정상회담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끝나고 난 다음에 좀 더 본격적인 뭐 줄이면은 줄이는 거, 늘리면은 늘리는 거, 요거는 뭐다? 그냥 딜을 위한 뭐 던지기 용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주말에 정치 같은 것도 뭐 뉴스가 좀 있었는데, 이제 전한길 강사님이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분은 사실 제가 예전부터 잘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국은 아닙니다. 국은 아니고 이 사람은 팩트 중요해요, 팩트. 그래서 잘한 거는 잘했다, 못한 거는 못했다. 그래서 팩트 위주로만 말을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는 뭐다? 너무 언론의 영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좀 국민의힘 또는 보수에 좀 마이크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팩트 위주,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도 팩트 위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잘한 거는 잘한 거고 못한 거는 못한 거고.
그래서 뭐 국민 낙마하는 이제 뭐 마은혁 헌법재판관.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에도 헌법재판관은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인데 이런 분들은 정치적인 성향을 좀 나타내면 안 되지 않나? 뭐 정치 성향을 나타내고 헌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상관이 없다. 근데 그게 국민들이 좀 잘 믿을까 싶어요. 쉽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정치활동 재개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고, 관련주들은 워낙 많이 바닥에 빠져 있습니다. 바닥에 빠져 있어서 아마 돌아가면서 정치 테마주는 수남매가 나올 겁니다. 김동연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왜냐면은 전이 정세에서 어떤 관련주가 올랐습니까? 오세훈 관련주가 올랐죠. 오세훈 관련주가 올랐기 때문에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뭐 저가권에 있는 정치 테마주는 뭐 수남매로 좀 시작되지 않을까. 뭐 김동연 관련주, 그다음에 홍준표 관련주 올랐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올랐으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오르고,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재명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뭐 여당이 녹니 야당이 녹니, 사실 정치 테마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박빙입니다. 박빙.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박빙 아닌 박빙이 되고 있죠. 이러면은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함에 따라서 뭐 정치 테마주들이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박빙이면은 정치 테마주들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에서 관심 있는 분들은 각자 한번 챙겨보시고, 서울 아파트, 저 항상 말씀드려요. 꼬마 빌딩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애들은 지금 보다 많이 고밸류이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조심하는 게 좋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메이저는 상관없습니다. 강남, 뭐 압구정, 뭐 이쪽은 전혀 상관없죠. 왜냐하면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뭐가 항상 문제예요? 영끌족들이 문제예요. 영끌족들이. 그래서 영끌족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특히 뭐 꼬마 빌딩 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식이랑 마찬가지예요. 하려면 대장주만 해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좀 자리가 좋지 않은 그러한 위치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어서 뭐 부동산 하나 넣어놨고, 뭐 이준석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을 했죠. 40대 좌로 가지 말고 우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자. 말은 좋습니다. 말은 좋은데 뭐 기회주의다라는 말도 있고, 사실 뭐 젊은 정치인이 나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좋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나온다라는 거는. 그래서 뭐 정치 테마주, 김문수 관련주 또는 개헌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홍준표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여기 보니까 진양 하악이 올랐더라고. 진양 하악이. 요거는 뭐냐면 그냥 시총이 낮아가지고 세력형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사실 오세훈 관련주 대장주 아니에요. 대장주는 진양 산업이랑 진양 폴리입니다. 진양 하악이 올랐다라는 건 그냥 세력형들이 끌어올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승민 관련주, 그다음에 이준석 관련주, 대성창투, YB, 엠넷, 김경수 관련주, 구경 GNM, 뭐 이재명 관련주도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조정이 오면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다음에 뭐 우원칙 관련주 뭐 이런 건 뺐습니다. 뺐고, 최근에는 김문수 관련주도 조정을 잘 받았더라고요. 뭐 3위 갖기, 뭐 이런 애들도 갭 메꾸는 요 월선 만든 요 자리 정도면은 조정 다 받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눌림 오시는 분들은 뭐 정치 테마주도 쭉 한번 챙겨보시면은 좋습니다. 그리고 딥시크, 딥시크가 일단 굉장히 우리가 명절 연휴에 좀 핫했죠. 그래서 딥시크 관련주도 제가 뭐 장마감 브리핑에 다 적어놨습니다. 딥시크 관련주가 뭐가 있냐, NK전자, 피델리스, GRT, 뭐 라운테크 이런 애들은 뭐 중국향 반도체 관련주고, AI 관련주들이 올랐죠. AI 관련주들 왜 오르냐면은 오픈 AI에서 보통 소스를 많이 좀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소스를 안 밝혔었는데 이번에 뭐예요? 딥시크가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 소스 좀 따왔다라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럼 뭐다? 이거 뭐야? 중소형 애들도 살짝 AI가 될 수 있겠는데 하면서 우리나라도 중소형 AI들 좀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러한 기대심이랑 같이 한 번에 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딥시크 관련주와 AI 관련주, 개인적으로 AI 관련주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로어 테마, AI 테마, HD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전환점 어느 정도 저도 동의를 하고 있는 바고, 엔비디아로부터 올랐던 그 HBM, 엔비디아, HBM, SK 하이닉스, AI 어떻게 보면은 하드웨어죠. 하드웨어에서 지금 전이 정세가 뭐가 올랐냐면 애플, 뭐 메타, 그다음에 마소, 이렇게 소프트웨어 AI 관련주들이 올랐다. 국장에서는 뭡니까? 네이버. 이런 애들이 올랐다는 거는 어느 정도 고밸류에서 저밸류로 뭐 테마가 넘어가고 있지 않나, 그런 식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항상 뭐가 중요하다? 가격이 중요하다. 자, 그리고 뭐 현대차, 기아차 뭐 여전히 실적이 좋긴 한데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그런 악재가 있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다. 그래서 뭐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는데, 호재는 당연히 뭐 히트로 관련주, 그다음에 알바노, 난 내 갈 길 가겠다 하는 애들이 뭐 조선, 방산, 게임 또는 AI, 엔터, 바이오 등등 이런 애들은 크게 뭐 미중 무역 전쟁 그런 걸 오히려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수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알바노 관련주, 그다음에 악재,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이런 애들은 악재와 호재가 공존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는 사실상 제가 저번 주에 다 브리핑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했던 내용 그대로를 지우지 않는다라는 건 재료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워버리면은 저도 놓칠 것 같아가지고 안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AI 관련주 이런 건 테마가 어떻게 보면 딥시크까지도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AI 관련주이기 때문에 이 AI 관련주들은 뭐다 싹 다 챙겨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오라클 관련주, 오픈 AI 관련주, 그리고 전일 정시에서 뭐 보안 관련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다라는 건 테마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주 이렇게 다 정리를 해드렸고, 뭐 CPU, GPU 이런 애들도 그대로, HLB 제로도 그대로. 그리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또 추가 상승이 나와버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더 이상 이제 강조를 안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폭락했던 애들, 뭐 유리기판, 원전 이런 것도 뭐 일시적인 하락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했던 거 그대로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침 브리핑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